통화 긴축 우려, 산타랠리 기대,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는 최근 시장입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시장이죠.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 건지, 또한 내년도 시장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은지 이분과 머리 맞대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냉철하고 현실적인 조언 주시는 분이시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윤지호 리서치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바쁘신데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시장 점검 받아봐야 될 텐데 네. 지금 가장 이제 시장이 긴장하고 있는 포인트는 네. 미국의 FOMC일 거예요. 그렇죠. 물가 지수가 상당히 부담스럽게 나왔습니다. 네. 40년 가까운 수준의 최고치를 기록한 CPI 11월에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제 긴축의 시계를 좀 앞당기게 될까요?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려와 기대가 공존한다고 그랬는데 예. 지금 상황은 기대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기대가 높다. 예. 수치 그대로 보면은 1982년 이후에 최고 수준의 CPI가 나왔음에도 사실 그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마디를 했죠. 뭐 이거 뭐 지속 가능하지 않다. 뭐 지속 가능하지 않지만 하여튼 뭐 좀 진정될 것이다. 그 말에 더 시장이 환호했다. 서비스는 이제 시장 달래기에 멘트를 그렇죠. 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환호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번 FOMC에서는 물가 이렇게 높다 보니까 예. 당연히 테이퍼링의 규모를 늘려갈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뭐 150억 불 규모보다는 훨씬 빠르게 갈 것 같고요. 아마 더 전도표상으로도 내년에 금리 인상 시기도 빨라지고 아마 횟수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예. 시장에서는 저번 주에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견조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올해를 딱 놓고 보면은 상당히 신흥시장, 선진시장 대비해서도 부진했었고, 당연히 미국 시장 대비해서 많이 부진했었고요. 예. 7월 이후에는 이머징 시장 대비해서도 상당히 부진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강하게 돌아선 편입니다, 한국 증시가. 그래서 이 배경을 봤을 때 이제 두 가지가 볼 수 있는데, 일단 한국을 대표하는 IT 기업들이 좀 외국인들의 좀 다시 관심을 받게 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리고 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이거 아닐까요? 인민은행이 중요할까? FOMC가 중요할까? 연준이 중요할까요? 그렇죠. 예. 결국 중국에 굉장히 환호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연중의 긴축보다는 중국의 완화 기조에 굉장히 시장이 결국 좀 환호하는 느낌이 있는데 사실 중국이 지준율 인하는 뭐 따지다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번 주에 경기 선행수가 더 내려왔거든요. 이렇게 글로벌 경기 선행수가 내려올 때 되면 당연히 수요가 부족하니까 중국이 이런 정책을 취합니다. 그래서 예. 이러한 부분에 대한 환호가 어느 정도까지 지속될까 오히려 이게 좀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긴축에 대한 우려보다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보셨습니다. 근거로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 주셨고, 최근 외국인들이 많이 빠져 있었던 한국 IT에 대해서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했고, 또 중국에 대한 기대감을 말씀을 주셨는데, 인민은행의 통화 완화 정책, 중국은 돈 풀기 정책으로 선회하는 모습이고, 미국은 돈을 회수하는 정책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모습인데, 미국보다 중국에 초점을 더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또 투자 전략적인 측면에서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될까 힌트 계속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그동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진 증시보다도 안 좋았고 네. 이머징 마켓 안에서도 조금 부진한 모습이었는데요. 상대 강도가 이제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을까요? 다른 국가에 비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방금 전에 좀 기대의 말씀을 드렸지만 예. 반문해야 되는 거는 중국의 지준율을 인하한다고 해서 글로벌 경기 부양이 얼마나 커질 수 있을까요?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이제 사례를 보면 연준이 통화 정책이 완화해서 긴축으로 선회할 때 예. 중국이 이렇게 지준율 인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보면은 결국은 연준이 어떤 스탠스가 좀 다시 좀 정돈되기 전까지 추세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상승한 예는 없었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은 여전히 저희가 보기에는 중국의 정책 전환을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말자. 예를 들어서 공산당 주관의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있었죠. 그러니까 공산당 주관이기 때문에 발표는 좀 늦어졌는데 그때 3대 하방 압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였냐면 수요 위축, 공급 충격, 기대 약화. 이거는 뭐 중국 그 중앙경제공작회의 나온 거니까 예상대로 정책 전환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중국의 정책 전환이라는 게 가속화되기도 만만치 않은 게 물가 압력이 높거든요. 중국의 도매 생산자 물가는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과거에 정책을 구체화하는 액션하는 식의 특징은 뭐냐면
중국의 그래도 생산자 물가가 한 5% 내외까지 빠져야 가능했었는데 이 수준에서 11, 12 정도 되는 이 상황에서 과연 중국이 강하게 정책을 경기 부양적으로 갈 수 있을까? 이것도 좀 걱정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방금 전에 3대 하방 압력을 중국을 얘기했는데 이건 글로벌 전체가 똑같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수요 위축, 공급 충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미국 증시도 뭐 금리를 물가가 올라왔을 때 이걸 경기 호전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금리들이 좀 주춤했었죠. 오히려 그 경기에 대한 불안감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의 상단을 크게 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반등이 있더라도. 다만 작년에 우리가 연말 연초에 기대가 매우 좋았거든요. 시장이요. 보통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이 작년 연말 이후에 시작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산타 랠리 이후에 내년 초까지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상으로 좀 굳이 숫자를 말씀드린다면 이번에 공교롭게도 반등했던 시점이 12개월 포워드 PBR로 한 배였거든요. 그게 2,815포인트였습니다. 과거에 2011년 랠리 이후에 조정이 시작됐을 때도 그 당시 경기가 꺾였을 때도 반등이 한 포워드 PBR 한 배에서 시작이 됐다가 1.1배 정도가 상당히 막혀 있었는데 현재 1.1배가 한 3,096이라면 예를 들어서 상당히 그 정도 여백을 열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무엇이 주도주라는 논리보다는 계속해서 순환이 될 겁니다. 상대적으로 싼 거를 중심으로 해서 뭐 주도주가 뭐냐에 대한 질문보다 상대적으로 싼 것들을 사가지고 뭐 내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 그게 그나마 지금 시장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밴드 때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네. 코스피 2,815선 하단이고 상단 3,096선으로 말씀 주신 하단보다 건가요? 과거에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일단 봐야 되니까 예. 포워드 PR로 한 배가 2,815였었는데 예. 공교롭게도 이번에 그 주변에서 반등이 나왔었고요. 과거에 그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11년 이후에 랠리 뒤에 12, 13, 14 동안은 지속해서 1.1배 넘어간 적은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뭐 그 정도가 좀 제한적인 반등의 상단이 아닐까 저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반등 가능성에 무게중심을 뒀지만 추세적으로 완전히 긴 호흡으로 돌려내기는 좀 역부족이다. 이제 기대치는 낮출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중국의 경제공작회의에서 올해는 이제 감독 규제에 초점을 맞췄다면 내년도는 안정으로 좀 전환하는 기조 가운데서 이제 통화 완화 정책이나 어떤 경기 부양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그것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느냐, 그 네. 여건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달아주셨기 때문에 기대감만 좀 낮추고 볼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주고 계시고요. 그러면 내년도 증시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상고하저로 보시는 걸까요? 저희가 올해 시작은 좀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 변동성 장세다 말씀을 드렸는데 예. 사실 아주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내년 1분기까지는 사실 내년 시장을 어떤 방향이다 말하기가 만만치 않은 시점입니다. 보통 우리가 불확실성이 보통 이렇게 확대되는 시기가 있거든요. 예.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아마 내년 1분기까지 글로벌 경제도 그렇지만 정치적 불확실성도 매우 커지는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내적으로는 선거가 있고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 구조가 약간 좀 격화되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좀 이게 잠잠해질 때까지 시장을 너무 공격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내년 연간으로 본다면 저는 그래서 상반기보다 하반기를 좀 더 좋게 보고 있고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내년보다 내후년을 더 좋게 봅니다. 이유는 예. 결국은 시장이 금리를 미국이 인상하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고 난 뒤에 그때 이제 경기 주가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이머징까지 온기가 확산되는 경향이기 때문에 예. 저희들은 내년도에 어떤 시점을 좀 활용해서 주식을 장기적인 투자를 늘리는 기회를 올 수 있다 보고 있고 예. 올해에서 말에서 내년 1분기까지는 예. 한마디로 말하면 변동성 장세의 성격이 매우 강할 것이다. 변동성 예. 장세라는 기본적으로 기대감도 있지만 우려도 있기 때문에 둘이 예. 충돌하는 구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구간을 너무 한 면으로만 보고서 공격적인 포지션을 설정하기보다는 좀 언제든지 예. 좀 빠져나갈 구성을 만들어 놓고서 시장에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보다 내후년을 또 좋게 보셨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버텨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업종별로 봤을 때는 딱 한 업종이 뭐 유망하다 이렇게 보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순환매 키 맞추기 관점에서 이제 덜 올라간 종목을 미리 이제 길목 매수를 하는 전략이라고 보셨는데 뭐 굳이 스타 규모 오히려 뭐 섹터 전략보다는 예. 규모 면에서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상대적 우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예. 대형주의 소외가 매우 오랫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올라올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 단순한 지표들, 예를 들어 PBR이 싸거나 멀티플이 싸거나 약간 성장주 일병도의 시장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장 일병도의 시장으로 가기에는 글로벌하게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방에 대해서 제한적인 좀 그런 기업들이 선호되는 분위기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이 선택된 이유도 글로벌을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상대적 밸류에이션이 쌌었거든요. 예. 그래서 외국인들도 한국의 대형주를 좀 일부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러한 분위기는 내년 1분기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위주의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 주셨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윤지호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했고요. 출발 성공 투자도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